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앞에서 배우셨던 if 가정법하고 IWC와 관련된 가정법 얘기를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가정법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었죠? if 가정법 만드는 방법. 가정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조동사 과거부터 봐라. would, should, could, might가 있는가 확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앞에 if절이 있으면 둘 다 가정법이구나. 그런데 가정법이라는 것은 동사를 하나씩 후퇴시킨다 그랬어요. 그죠? 내가 현재를 말하고 싶으면 하나 후퇴시켜서 과거를 써서 현재를 말하는 거고, 과거를 말하고 싶다면 과거보다 하나 후퇴시켜서 had, pp를 가지고 과거를 말한다. 이게 if절에 들어가 있는 거였죠? 그러면 would 쪽에 들어가 있는 것은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면 너는 현재를 읽어야 되고, would 다음에 have, pp가 나오면 너는 과거를 읽어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요. 물든 비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투명 비커. if라고 하는 물든 투명 비커에다 제가 여러분 현재라는 막대를 드리면 어떻게? 꺾여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 후퇴해서. 그래서 if절에 과거가 보일 거고요. 과거를 만약에 물속에 집어넣게 되면 하나 꺾여서 had, pp가 보이겠죠? 그래서 if절에 나올 수 있는 동사 유형은 두 가지입니다. if절에 과거 동사가 뜨거나 if절에 had, pp가 뜨거나. 그런데 그걸 읽을 때는 그냥 과거로 읽고 had, pp로 읽으면 안 되고 꺼내서 읽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if절의 과거를 꺼내서 읽으면 넌 현재 말하는 거야. if절의 had, pp를 꺼내서 읽으면 넌 과거를 말하는 거구나. 다시요. 조동사 과거 쪽에 물든 비거로 가볼게요. would, should, could, might. 자, 거기다 현재를 집어넣으면 꺾이죠. 동사 원형으로 꺾인다 그랬고요. 과거를 집어넣으면 꺾여요. have, pp로 꺾인다 그랬어요. 따라서 would 동사 원형으로 보이거나 would, have, pp 형태로 보이게 된다. 말씀드렸죠? 따라서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은 꺼내서 읽으면 현재를 읽으셔야 되고 would 다음에 have, pp는 꺼내서 읽으면 과거를 읽어라. 맞아요? 두 번째. I wish라고 하는 우리말 해석은 뭐뭐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의미예요. 뭐뭐라면 참 좋을 텐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한테 지금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 한 잔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는 지금 현재 나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커피가 없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I wish 구문은요,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소망이에요. 지금 현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가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과 반대되는 거, 그렇지 않은 걸 거짓말인 것처럼 하는 걸, 이거 우리 가정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I wish를 가정법 만들 때는 if절 가정법 만들 때랑 똑같아요. 다시요. I wish 가정법 만들 때는 if절 물든 비커 안에다가 현재 과거 집어넣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한번 해보세요. I wish에다가 현재를 집어넣으면 꺾여서 과거로 보이겠죠? I wish라는 물든 비커 안에다가 과거를 집어넣으면 꺾여서 had, pp로 보일 거예요. 따라서 I wish 다음에 여러분 만약에 과거가 있다면 꺼내 읽을 때 너 현재구나. I wish 다음에 had, pp가 있다면 꺼내 읽을 때 너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데 I wish 안에는 조동사가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 조동사는 could만 들어온다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계세요. could,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만 대부분 I wish 구문 뒤에 조동사가 온다면 could가 온다. 그럼 could가 올 때는 어떻게 오겠어? 당연히 could 동사 원형 오면 could, have, pp 둘 중에 하나가 오겠죠. 그죠? could 동사 원형이라면 꺼내 읽을 때 현재, could, have, pp라면 꺼내 읽을 때 과거를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두고 오늘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른 문제는 2015년 지방직 7급 문제였고요. 영작과 관련된 문제였어요. 이것과 관련된 것을 한번 읽고 해석을 해볼까요? If Jenny had applied by February 28th, 만약에 제니가 2월 28일까지 지원을 했더라면 the university 대학은 would have accepted, 받아들였을 때 그녀를 for the spring semester 하면 대학교 봄 학기에 그녀를 입학시켜줬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자, 이 문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이 먼저 확인할 것은 조동사 과거부터 가자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요거부터 보셔야 되겠네요. would. 조동사 과거가 나오면 야, 너 혹시 가정법 아니니? 이렇게 의심을 하시고요. 그 다음 뒤에 나와 있는 동사 형태를 확인했더니 그냥 동사 원형이 아니라 have, pp 형태로 들어왔잖아요. 그럼 너는 시제가 과거가 되는 거구나. 과거를 가정한 거구나. 그러면 앞에 누구 찾으면 좋아요? 요 가정법 조동사 과거랑 어울리는 게 if절이지 않습니까? if가 나왔으니까 야, 너 가정법 아니니? 만약에 if가 가정법이 나왔다면 뒤에 동사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have applied, had applied. had, pp 나왔으니까 너도 꺼내 읽으면 과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요 두 놈의 시제는 둘 다 과거 얘기를 하는 거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if라고 하는 놈과 조동사 과거 would형을 갖고 끌고 온 겁니다.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 해석해보면 만약에 주현이가 2월 28일까지 했었더라면 그럼 2월 28일은 지금 말하는 시점으로 보면은 과거 얘기가 틀림없는 거예요. 따라서 if절도 과거에 관련된 가정을 해야 되고 그때 당시에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주절도 과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if라고 하는 물든 비커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으란 얘기죠? 과거를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죠? 가정할 거니까. 그럼 너는 꺾여서 보일 거니까 뭐로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헤드 PP로 보이겠죠. 자, would라고 하는 조동사 과거 물든 비커 안에다가 너도 시제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과거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럼 너도 꺾여서 have PP 형태를 나타내겠네요. 이렇게. would 쪽에는 have PP, if절에는 had PP. 전혀 문제될 게 없죠? 여기서 하나만 더 기억해 줄까요, 여러분? apply라는 동사는 지원하다 이런 말인데 apply A to B 하면 A를 B에 사용하다 이런 뜻도 돼요. 적용하다의 뜻도 물론 당연히 되고요. 바르다의 뜻도 있습니다. 칠 따위를 이렇게 칠하다 바르다. 근데 이게 만약에 수동태로 전환이 되면 A라는 목적어가 앞으로 나오고 동사는 B, PP, 그 다음에 뒤에 to be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해석은 A가 B에 사용된다 이런 말이에요. A가 B에 사용된다. 요거랑 여러분 조심할 거 하나가 누구냐면 be used to예요. be used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런 말이죠. 뒤에 있는 전치사가 to냐 아니면 to 부정사 to냐 이거에 따라서 applied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used를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이건 토익 유형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나중에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는 2010년 지방직 구급 문제였고 이 노란색 부분만 여러분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죠. About 40% of those killed in bygone accidents. 자, 지나간 예전에 있었던 그런 사고에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 중에 about 40% 대략 40% 정도가 would be saved. 어떻게? 목숨을 구했을 텐데 if wearing safety belts. 만약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더라면 이런 말입니다. 자,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about 40% of 여기까지 죄송해요. 여기까지를 하나의 덩어리로 묶어볼게요. 퍼센트의 품사를 명사로 본다면 당연히 앞에 있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형용사 역할에서 명사 수식하게 되겠고 이때 about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전치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치 앞에 사용하면 얘는 대략이라는 뜻으로 부사예요. approximately 이렇게 그래서 얘가 뒤에 있는 놈을 수식한다. 여기까지가 주어 형태고 of those killed인데 kill이 선생님 동사죠? 맞죠? 그런데 kill은 죽이다 누구를 무엇을 이라는 대상이 반드시 필요한 타동사예요. 근데 뒤에 봤더니 목적어가 빠져 있네요. 그럼 너는 동사가 아니라 pp군요. pp라면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의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뒤에는 전치사구예요. 이렇게. 그래서 해석하면 지나간 사고에서 죽임을 당한 사망한 사람들 이때 those는 people의 의미를 나타내죠. 이렇게. 이 사람들이 would be saved if wearing safety belts. 자, would라고 하는 조동사가 여러분 나왔어요. 그럼 너 혹시 가정법 아니니? 이렇게 의심하시고 뒤쪽에 동사 형태를 가만히 봤더니 have pp가 아니라 be pp네요. 그죠? be, 동사 원형을 썼으니까 너는 시제를 뭐로 읽어야 돼요? 그렇죠. 현재로 읽어야 되겠죠?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있다면 걔를 꺼내 읽으면 현재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if가 있어요. 아, 너 가정법이네. 자, 근데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if라고 하는 건 접속사니까 뒤에 반드시 누가 필요할까? 주어, 동사, 절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동사를 죽여버렸잖아요. wearing safety belts 이렇게. 그렇죠? 그럼 여긴 지금 동사가 없다란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걸까? 문법 중에 시간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혹은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간의 대표적인 접속사는 when, while이 되겠고요. 조건의 대표는 if 혹은 unless, 양보는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런 접속사 뒤에 주어 be 동사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렇죠? 주어 be 동사는. 그래서 be 동사 뒤에 만약에 동사가 더 나오면 ing 이렇게 진행 시제를 이끌 거고 be pp가 나오면 수동태가 될 거고 be는 형용사 보호를 취할 수도 있겠고 또는 뒤에 전치사 구를 보호로 취할 수도 있죠. 이렇게 전치사구를 보호로도 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간 조건 양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가 없다면 뒤에는 ing, pp, 형용사 전치사구가 바로 붙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경우죠. wearing, ing가 따라 붙었죠. 이렇게. 물론 safety belt라고 하는 것은 wearing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그럼 여기엔 누가 생략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전체 문장에 주어 비동사 형태가 생략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주어는 they라고 해보고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잘 보세요. 지나간 사건에서 죽은 사람의 숫자 중에 40%래요. 그러면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과거에 발생했겠죠? 지나간 사건 중에서 죽은 사람의 40%. 그렇다면 그들이 안전벨트 매고 있었던 건 언제일까요? 당연히 지나간 과거에 매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if절에는 과거를 가정해야 되는 거예요. if절에. 그럼 if라고 하는 물든 비커 안에다가 과거를 집어넣게 되면 동사는 어떻게 꺾여요? had pp로 꺾인다 그랬으니까 비동사를 had pp로 줘야 되겠네요. 이렇게.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과거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더라면 언제? 과거에 그들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조동사 과거라고 하는 물든 비커 안에다가도 시제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당연히 과거를 줘야 되겠죠. 과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꺾이니까 어떻게 꺾일까? have, pp 이 형태로 꺾여야 되겠네요. 따라서 w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이 아니라 이 be라고 하는 놈을 have, pp 이렇게 줘야지 맞겠죠. have been saved. 맞습니까? 따라서 문장 안의 포인트는 지금 나와 있는 bygone accident에서 이 놈을 가지고 전체 문장의 시제는 과거구나.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가정을 한다면 과거를 가정해야 되겠구나. 과거를 가정한다면 물든 비커 안에 집어넣으시면 문제가 풀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 국가직 7급 문제고 영작 문제예요. 그중에 우리는 4번 요거에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자, 우리가 지금 방학 중이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말이에요. I wish that we are on vacation now. 이 구문에서 먼저 볼 것은 I wish 구문이죠. 그런데 제가 이 I wish 구문이라고 하는 것은 if랑 똑같이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I wish의 해석이 뭔 말하면 참 좋겠다. 이 말은 대절에 일어나는 일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때 쓰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I wish를 만약에 여러분이 가정법 만들고 싶으면 if 가정법 만들듯이 똑같이 만드시면 돼요. 해볼까요? if절에다가 현재를 담았어요. 그러면 과거로 꺾인다 그랬고요. 과거를 담았어요. had pp로 꺾인다 그랬죠? I wish도 똑같아요. I wish에다가 만약에 내가 현재를 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꺾어야 되죠? 과거로 꺾일 거고 I wish의 과거를 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had pp로 꺾여 있겠죠. 물론 차이는 I wish 쪽에는 누구도 쓸 수 있다? 조동사 could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다 정리 잠깐만 해볼게요. 자, I wish가 나오면 뒤쪽에는 지금처럼 과거 동사가 여러분을 보이거나 아니면 had pp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만약에 과거가 보인다면 이 과거를 그냥 읽으면 안 되고 꺼내 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현재가 되겠죠. had pp가 보인다면 꺼내 읽으면 너는 과거가 될 거예요. 근데 I wish 쪽에는 조동사가 하나 더 올 수 있어요. 그 조동사는 could 동사 원형의 형태나 아니면 could have pp의 형태로 올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동사 원형이 왔으면 너도 꺼내 읽으면 현재, have pp가 왔으면 꺼내 읽으면 과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I wish 쪽에 만약에 누가 나온다면 동사 형태의 가정법이 나온다면 가정법 형태는 이 네 가지 구조를 갖는다. 이런 거 가지고 해볼게요. I wish that we are on vacation now.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우리가 지금 현재 방학 중이라면 참 좋을 텐데 방학 중이 아니라서 서글퍼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I wish를 가정하겠는데 내가 현재를 가정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럼 I wish라고 하는 물든 비커 안에다가 현재를 담으면 되지 뭐. 현재 막대기를 담으면 그 막대는 꺾여서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눈에는 누구로? 과거 형태로 꺾인다. 따라서 여기다 현재형 동사를 쓰는 건 잘못됐고 비동사의 과거형은 이렇게 줘야 되겠죠. 만약에 선생님 나는 could를 집어넣고 싶은데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현재니까 could 동사 원형을 집어넣으면 똑같은 말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관련 문제 해설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습 많이 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